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 김승민입니다. 고PD, 우리 학생이 이번에 학술대회에서 상 받은 거 알아요? 오. 이번에 2등상. 한국 디자인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대망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은 상이 뭔지 알아요? 은상. 네, 우수상인데 뭐에서 받았냐면 학술대회 발표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교수님, 논문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이게 막 되게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논문을 쓰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데 과연 논문은 어떤 논문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를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고PD랑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논문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혹은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쓸 수 있는 논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게재 논문, 그리고 발표 논문, 또 포스터 논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논문의 각 종류별 특징과 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게재 논문입니다. 보통 학회지를 발행을 하는데 학회마다 그 학회지에서 어떤 연구자가 특별한 어떤 새로운 발표할 연구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학회에서 새로운 작품을 발표할 때 게재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게재 논문이라는 것은 그 학술지에 게재되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투고를 하고, 그럼 투고를 하면은 리뷰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심사자들이 보통은 이제 2명이나 3명의 심사자가 8페이지 이상 혹은 10페이지 이상의 게재 논문 양식에 맞춘 소논문이라고 해요. 게재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페이지는 학위 논문보다, 학위 논문은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역시 논문의 종류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는 그런 연구라면, 게재 논문은 소논문이라고 하는 형식, 10페이지 내외 혹은 8페이지 내외의 논문으로서 학술지 심사위원들, 보통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주관대로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이 잘 쓰여졌는지를 심사를 해서 통과될지 말지, 아니면 수정 후 게재,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보통은 이제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디자인 학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통과 혹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리젝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논문을 이제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4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면, 만약에 이제 통과일 경우에는 바로 학술지에 실리는 거고요. 수정 후 게재 같은 경우에는 저자에게 이 심사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좀 한 다음에 바로 투고가 되는 거고요. 수정 후 재심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수정 후 재심은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투고를 할 수 있을지 말지를 다시 판단하는 게 바로 수정 후 재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재심이 나오면 다시 논문을 수정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심사를 했는데 또 수정 후 재심이 나오는 경우에는 투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투고가 될 때까지 수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뭐 이 4가지 경우를 모두 다 경험을 해봤는데 아주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뭐 10페이지 논문 별거 아니겠거니 하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에다가 그 연구의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글도 잘 써야 되고, 또 연구의 어떤 특이한 점도, 학계의 어떤 발전에 도움을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바로 게재 논문이고요. 이 소논문을 써서 이제 학회지에다 발표하는 게 게재 논문이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급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SCI 뭐 이런 논문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사이언스지라든지 어떤 그 과학이나 이공계 쪽에서는 국제 저명 학술지 이런 거를 SCI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코푸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걸 국제 일반이라고 하고요. 이 국제 일반급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등재 학술지라고 하는 KCI급이 있는데, 그거는 학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논문들을 이렇게 진흥하는 그런 국내 기관에서 인정한 KCI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그런 논문을 KCI 인증, 국내 등재지라고 하고요. 등재 후보지도 있습니다. 거기 아직 등재가 되지 않은 후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면 기타 논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실적이 되는 거는 KCI 이상이 이제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후보까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KCI 이상이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 학술 대회나 아니면 국내 학술 대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연구한 것을, 보통 이제 디자인 학회 같은 경우에는 6페이지, 4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봤고요. 학회에서 이제 국제학술대회와 디서스라고 해서 대학생 학술대회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대학생 학술대회에 2팀이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4페이지 혹은 6페이지, 2페이지로 이제 소논문을 짧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앱스트랙트라고 하는데 초록 논문일 수도 있고 아주 짧은 논문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투고를 하면 역시 학회마다 좀 다르지만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연구를 발표해도 좋겠다 아니면 이 연구는 좀 발표하기 좀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포스터로 추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구두 발표라고 해서 이게 약간 다른 게 개제 논문은 발표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발표만 하는 거고 발표 논문은 학회장에 가서 직접 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두 가지가 있고요. 심사는 이 논문 형식에 맞춰서 내지만 실제 발표장에서는 PPT나 아니면은 이런 발표 여러 가지 그 쇼나 여러 가지 발표 양식으로 자유롭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발표 자료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게 바로 발표 논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스터 논문입니다. 포스터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가 같이 구두 발표와 같이 포스터 발표로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포스터가 더 적합해서 포스터로 내는 논문들이 포스터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 논문은 이렇게 한 장짜리 보통 A1 사이즈 한 장 혹은 A0 사이즈 혹은 A2 사이즈로 이렇게 한 장에 패널로 만들어서 당일날 가져가거나 아니면 학회에다가 제출하면 출력해서 붙여주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포스터 형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연구 결과물을 보통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요. 분량도 조금씩 다르고 뭐 그 발표하는 방식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관심이 생긴다면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한번 문의를 드리거나 상담을 받으면 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학술대회 연구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우리가 보통 논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될 수 있다 학회에 이렇게 정보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